안녕하십니까. 상식 나눔 이내호입니다. 요즘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자가 국민의 여론대로만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국민의 대표와 관련해서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래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직접 참여를 말하기 전에 국민의 대표라고 말할 때 그 대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뭐를 대표하며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한다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의 용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두 견해를 설명을 드리고 자세히 풀어서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견해는요, 국민의 혹은 주민의 대표가 대표한다라는 말은 대리한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임대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표한다는 것이 대리한다는 것 같다. 그 말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될 수가 있는데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대표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국민의 의견을 대리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일정 기간 책임을 지고 한 나라를 경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우선 첫 번째 대표한다라는 것은 대리한다와 같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견해의 설명이 좀 깁니다. 우선 국민이나 주민의 대표가 대표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이나 주민의 의견 그대로 실행을 한다라는 그러한 견해라는 거죠. 이 견해는 국민의 대표는 국민의 의견 그대로 실행하여야 되고 국민의 의견과 다르게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사를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반하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독재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제 주관적 견해로는 제 주변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가 대표한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견해로 대표한다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그런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나 헌법학자 등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의민주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무식한 견해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너무나 민주주의에 적합한 것 같은데 왜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나 헌법학자에서는 이러한 대표한다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견해대로 대표한다라는 것은 국민의 견해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때의 국민의 견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 농업사회처럼 대부분의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만약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국민의 견해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국민의 견해대로 실행하는 게 적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 동네에서 나와 비슷한 일을 하거나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하나의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 다르고 다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어떤 국민의 다수의 의견이 등장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뚜렷한 공통의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생각이 유도되었거나 또 선동되었거나 언론의 조작에 의해서 국민의 합리적 판단이 흐려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가 대표한다는 말, 그러한 말은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의 두 번째 한계입니다.
구성원들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라고 대두되는 그러한 견해들은 대체로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만약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에게 숨기거나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할 정보는 없겠죠. 그런데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현재 또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서 경쟁 관계에 있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는 완전히 공개를 하거나 제한 없이 정보를 풀었을 때, 그럴 때는 국익에 막대한 손해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공개하지 않아야 할 어떤 정보가 상당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 구성원 다수가 알기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견해의 세 번째 한계로는 구성원들의, 즉 국민들의 의견은 정치 분야에 대해서 또 외교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상당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나 또 결정 능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분야에 몇십 년간 근무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아동학과 교수가 자신이 반도체에 대해서 뭘 잘한다고 떠들고 다니면 반도체 전문가가 참 난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막연한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도 충분히 정치에 대해서 그 전문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러한 정치 분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충분한 정보나 이런 거 없이 얘기하게 되면 정치가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표한다를 지금 이와 같이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견해는 민주주의 국가나 대부분의 헌법학자에 의해서 부정된다, 이런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견해는 그 당연한 논리적 결과로 대표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민의 대표는 국민들의 견해를 따르기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극단적으로 여론조사원만 있으면 되고, 그 여론조사를 기계적으로 그대로 실행시키는 존재들만 있으면 된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여론대로 따르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광우병 사태나 I sold you와 같은 캐치프레이즈 결정 과정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큰 이익을 가져다 준 미국과의 FTA 체결 과정 당시에도 국민의 대표는 그 대표한다라는 말은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러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진정하게 국민의 편이고 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행시키는 사람이라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기를 얻거나 지명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슈를 인위적으로 정당 조직이나 장악한 언론기관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국민의 의견을 따라서 발생하는 국가적인 정책적 오류의 결과에 대해서 그 정치인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기는 마음껏 얻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들이 주장했잖아 라고 책임을 회피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광우병 사태나 I Soul You와 같은 캐치프레이즈 결정, 미국 FTA 체결 지연에 따른 국익 손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선동가 혹은 포퓰리언 정치인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거의 100%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가 대표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단순히 대리 또는 여론 그대로 실행한다라고 이해하는 관점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견해를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나 헌법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대표가 대표한다라는 것을 일정한 임기 동안 대표가 스스로의 민주적인 책임 하에서 국정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나 헌법학자가 인정하고 있는 견해인데요. 이 견해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어떠하다는 것과 관계없이 혹은 국민의 여론에 반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가 대표한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앞서 언급한 국민의 여론의 단순한 실행이라는 견해의 문제점, 그러한 문제점도 이 견해의 다른 근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헌법상 국민의 대표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선거 시점에서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발표하고 그 공약 등에 의해서 당선 여부가 결정이 되고 평가를 받으며 임기 종료 시점에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선거에서 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은 연임 또는 중임의 제한이 없고 따라서 매 임기가 종료될 때마다 선거로서 정치적 책임의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의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하고 싶은 욕구가 구성원들 사이에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결과 이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선거로서 정치적 책임의 기회가 없는 관계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 하에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미지 정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시기죠. 인기와 지지율에 따라서 또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치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여론과 관계없이 옳은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이 대표자 선택의 좋은 기준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대표자가 대표한다라고 할 때 대표한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